밤이면 더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어깨 통증, 고통을 방치하다가는 수술에까지 이르는 회전근개 파열, 속속들이 알아봅니다.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극심한 통증을 불러온다는 회전근개 파열. 이 질환을 겪은 스포츠 스타들도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한 스포츠 스타 5위부터 시작합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한 스포츠 스타 5위는 부동의 1번 타자 키움 히어로즈의 이용규 선수입니다. 빠른 발로 수비는 물론 1번 타자로 활약하며 2012년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너무 열심히 한 탓일까요? 2013년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후 무려 9개월간 재활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후 재활에 성공한 이용규 선수, 지난해에는 KBO 리그 역대 16번째로 1000득점을 달성했는데요. 올해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전주 KCC의 장신 포워드 김상규 선수, 무려 201cm의 키로 코트를 누비는 김상규 선수는 지난 2019년 현대 모비스로 이적할 당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데뷔전까지 미뤄야 했는데요. 이후 고통을 참으며 코트로 복귀하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도 겪는 회전근개 파열,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지금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분입니다. 서희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깨가 아프다 정도만 생각하고 네. 이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네. 근데 회전근개가 네. 정확하게 어디인지 네.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4개의 그 힘줄을 말합니다. 예. 이 힘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아, 힘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회전근개는 근육인데요. 예, 예. 근육이 뼈를 움직이려면 예. 이 질긴 부분, 힘줄로 변해서 뼈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는 근육과 힘줄을 같이 일컫는 말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회전근개 파열이라면 네.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이나 근육이 손상이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네. 자, 5, 60대 분들은 어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보통 50견 아니냐. 네. 왜 50대 오는 어깨 아픈 통증이니까 아하, 네. 50견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두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혹시 다른가요? 네, 많이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혼동을 하시는데요. 이 혼동의 결과가 상당히 좀 의사로서 봤을 때 네네.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은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셔서 예, 예. 어깨를 열심히 움직이고 오세요. 뭐 등산 가셔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하시고, 그렇죠. 이게 이제 굳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철봉에 매달리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만약에 이분이 오십견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이었다. 네. 그럼 이걸 더 찢어져서 오시는 그리고 겁니다. 조금 찢어진 상황인데 왕창 이게 찢어져서 이거를 오시는 이제 거죠. 늘리면은 그렇죠. 찢어져 있는 부위가 더 벌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수술로 치료할 것을 수술로 해야 되는 아이고. 그런 일을 저희가 자주 봅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먼저 잡아내는 게 네, 맞습니다. 중요하다. 네.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동메달을 번쩍 들어올린 역도전사 윤진희 선수입니다. 당시 본인 몸무게보다 2배 이상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리며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올림픽에 나가기 전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꿈을 위해 수술을 미루고 올림픽에 출전, 세계 무대에서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한 스포츠 스타 2위, 거침없는 투구로 마운드를 호령했던 정재훈 선수입니다. 2006년 15경기 연속 세이브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2010년에는 홀드왕을 차지하며 KBO 최초로 세이브와 홀드왕을 모두 달성한 투수인데요. 회전근개 파열 등 어깨 부상으로 인해 2017년 은퇴를 선언, 현재는 코치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보니까요. 야구, 네. 농구, 역도, 네. 심한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이런 운동들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운동선수가 아닌 네. 일반인들 중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회전근개 파열이 자주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40, 50대 이후가 되면은 힘줄이 아무 이유 없이 달아져 가지고 네네. 구멍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도 안 하는데 뭐 다친 적도 없는데 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내 어깨가 어떤지 평소에 네.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수들의 사례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네. 선수들은 다 수술을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어떤 경우에 네. 하는 겁니까? 다행히 모든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회전근개 파열은 일단 저절로 치유가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미국 정형외과 학회나 이런 곳에서 이때 수술을 하자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네. 3cm 이상이라든지 3cm. 그리고 두 번째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네네. 증상이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호전이 안 되는 경우.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급성 외상인 경우. 우리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다치셨다. 예.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수술 그러면은 네. 다 무서워하시잖아요. 아, 네. 그죠? 일단은 칼을 대야 된다는 그렇죠. 어떤 네. 두려움도 있고 네. 또 전신 마취도 해야 된다라는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제 막연한 어떤 수술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으신데 네.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 요법을 가능하면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증상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시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정도의 진통 효과만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네.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의아하다 이런 그렇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힘줄, 근육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게 하는 치료법이 네. 없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술로 치료를 하자니 네.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것 같고 예. 수술을 하자니 무섭고. 네. 또 일도 그만둬야 되고 막 예. 여러 가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장점을 이제 취해가지고 네. 세포 재생 치료 혹은 재생의학이라는 학문이 또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도 재생 치료의 하나의 그 범위 안에 속하고요. 줄기세포가 됐던 네네네. 우선 콜라겐이나 어떤 세포 치유를 촉진하는 성분이 되었던 예. 여러 약제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절로는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을 스스로 자라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시간이 좀 상당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 세포가 네. 자라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시술을 했다고 네. 내일 이게 짠 되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히 어떤 시술이든 시간이 걸리긴 한데요. 네. 다만 수술에 비해서 훨씬 좀 간단하게 부분 마취하에서 당일 시술과 퇴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팔걸이를 할 필요도 없으시고 네네. 재활도 좀 덜 안 하시고 이렇게 바로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닌가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네. 적합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의 올바른 진단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한 스포츠 스타 1위는 과연 누굴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메이저리그 투수에게는 최고의 영예죠. 사이 영상을 무려 7차례나 수상한 전 뉴욕 양키스 투수 로저 클레멘스.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354승 4,672탈삼진을 기록하며 현역 시절 로켓맨으로 불리던 전설의 메이저리거인데요. 1984년 21살에 데뷔한 로저 클레멘스는 이듬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후 재활에 성공하며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남긴 로저 클레멘스. 우리도 이렇게 재활이 가능한지 지금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이게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지 아닌지 네.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조금 네. 아프니까 에이, 좀 참다가 말지 뭐 이런 경우도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지레짐작하는 경우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아프시다고 네네. 해서 굳이 막 병원에 막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2주 이상 어깨가 아프고 움직임이 불편하다. 이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뭐 아무 이유 없이 2주 이상 통증이 있다 하면은 네.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밤에 어깨가 아프다. 이때는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깨 질환이 오십견이 되었든 회전근개 파열이 되었든 이 밤에 아픈 야간통이 나타나면 속에서 좀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밤에 통증이 있다든지 네. 아픈 어깨를 아래로 해서 옆으로 눕기 어렵다. 예, 이때는 바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 자, 흔히 어르신들 하는 말씀 중에 아유, 나이 들면 다 아파. 네. 이러시면서 이제 참으시거든요. 네. 예.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 방치할 경우에 큰일 나죠?
네. 만약에 이게 방치가 될 경우에는 파열이 점점 커집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심한 근력 저하라든지 팔을 이 숟가락질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있다 하시면은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저희가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뭐든지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후회하시잖아요. 네. 예,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수술을 해도 네네.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왜 수술을 했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네. 이건 이제 재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네. 재파열이라고 합니다. 재파열.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은 뼈와 힘줄의 그 경계 부위가 파열이 돼요. 그런데 이 경계 부위는 조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같은 조직이 그렇죠. 아니군요. 뼈는 오히려 부러지면 뼈끼리는 잘 붙는데 그렇죠. 뼈끼리 붙으면 더 단단해진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뼈와 힘줄은 조직이 서로 달라서 서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실로 봉합을 해놔도 도로 끊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재파열되는 빈도가 한 20에서 40%대다. 어이구, 꽤 높네요. 그렇죠. 2에서 4%대면은 누구나 쉽게 결정을 하실 텐데 네네네. 20에서 40%대의 재파열이 그러니까. 된다면은 네. 바로 수술하기가 결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네.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재파열을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재파열을 뭐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 실을 이용을 해서 뭐 2중, 3중으로 어떤 테크닉을 상당히 중요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그렇죠. 가는 거군요. 그렇죠. 튼튼하게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게 바느질한 다음에도 맞습니다. 매듭할 때 네네. 한 번 매듭이 아니라 막 두세 번 매듭하면 그렇죠. 더 튼튼하게 이게 매듭이 네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최근에는요. 네네네. 이게 이제 아무리 튼튼하게 봉합을 해놔도 네네. 실제로 붙으려면은 뼈에서 진이 나와서 힘줄로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뼈의 세포와 힘줄 세포가 융합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이 과정을 아무리 물리적으로 튼튼하게 실로해도 여기서 안 되면은 도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운에 좀 네네. 맡겨야 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역할이란 건 운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확률을 네. 재파열 확률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는 골수 자극 재생술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뼈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뚫어서 안에서 골수가 나오게 합니다. 진이 나오게. 그렇죠. 이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 성분이라든지 말씀하신 진이 나와서 예. 힘줄과 착착 달라붙는 어떤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네요. 네. 갈수록 이 네. 정형외과가 발달을 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깨가 아프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